안녕하세요. 상가투자 전문가 레노입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대한민국에서 의류시장이 가장 활발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동대문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동대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떤 게 가장 먼저 떠오르나요? 1990년 후반에 대한민국에서는 의류라고 하면은 복합 쇼핑몰 인근에 의류 매장들이 많고 섬유 공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발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 과연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고 이런 형태의 테마상가는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저와 같이 돌아보시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밀레 땡땡이나 두땡이나 굿모닝 시땡이나 복합 쇼핑몰 같은 경우는 시행사, 건설사나 주체가 한 명이 되어서 투자를 한 상품인지 아니면은 많은 분들을 분양을 해서 지분 형태로 참여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이제 핵심인 겁니다. 이런 테마상가 형태의 복합 쇼핑몰은 왜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둘러보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주위를 한번 보시면은 중국이라든지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소비를 하는 형태가 바뀌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 이후에 관광객이 방문을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서 지금은 거의 죽었습니다. 복합 쇼핑몰의 형태는 여러분들이 길에서 스트리트 상가 형태로 해서 칸이 뭐 101호, 102호, 103호로 나눠 있는 형태가 아닙니다. 이거는 칸막이 구분 없이 그냥 오픈형으로 나와 있어요. 거기서 101-1호, 101-2호, 뭐 101-3호 이런 형태로 해서 장사를 하고 계시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형태는 왜 조심을 해야 되냐면은 복합 쇼핑몰 같은 경우는 주체가 온전히 한 명이 아닙니다. 지분으로 10분의 1, 100분의 1, 뭐 만분의 1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구자당 뭐 3천만 원, 5천만 원, 뭐 1억 이런 형태로 분양을 해서 확정 수익이 나면은 연말 형태로 결산을 해주는 그런 형태의 상품이었습니다. 이런 복합 쇼핑몰 청약 모집을 할 때는 많은 분들이 혹하죠. 왜냐면 그때는 호황기였기 때문에. 근데 호황기고 불황기가 아니라 상가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1년 365일 끊임없이 매장을 찾는 형태가 가장 안정적인 상권의 상가 투자입니다. 하지만 근린 상권 같은 경우는 뭐 동네 주민들이 찾는 형태라면은 이런 복합 쇼핑몰은 동네 주민 또는 이제 배우 세대분들이 오는 게 아닌 전국뿐만 아니라 관광객들까지 같이 와서 소비를 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일반 근린 상권보다는 훨씬 더 많은 분들이 방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은 그럼 그거 좋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맞는데 투자 형태가 잘못됐다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은 지분 형태로 쪼개져 있으면 뭐가 불만이냐? 아파트에서도 주민회가 있을 건데 거기서 어떤 의결권을 내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이 의견이 좀 갈려가지고 페인트 칠이라든지 뭐 누수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이제 보수사항, 놀이터, 주차장 이런 것도 의견이 잘 일치가 되지가 않아서 빈번하게 다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복합 쇼핑몰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많게는 한 7,000명, 8,000명 정도가 투자를 한 형태입니다. 그런 분들을 의견을 취합을 해서 이거를 공사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광고라든지 투자라든지 이런 주체에서 같은 의견을 끌어내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최초에는 분양을 했던 뭐 시공사나 시행사들이 주체가 되어서 이걸 이끌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영업이 안 됐을 때 그때는 투자금을 더 모아서 유치를 해서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또 다른 상권으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의결권을 취합을 한다거나 또는 투자금을 더 받아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테마 상권, 복합 쇼핑몰 같은 경우는 투자에 유의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런 형태는 많습니다. 동대문, 영등포, 강남 뭐 이런 형태로 이런 곳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거를 확정 수익이라는데 1년에 얼마를 준대, 몇 프로를 준대 라고 거기에 수치에 혹해가지고 투자를 하시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방문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업 형태가 어떤지, 어떤 형태로 지금 영업을 하고 계신지 한번 내부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 자,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여기는 원래 영업을 해야 되는 영업 장소입니다. 근데 지금 비어 있는 게 보이고, 지금 이게 한 명의 온전한 소유자면 괜찮지만은 이게 분명히 2명, 3명, 4명을 아마 쪼개져서 분양을 했을 겁니다. 자, 여기 뒤에 보시면은 점포 현황입니다. 이게 아마 2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저 2칸조차도 엄청나게 협소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사람이 2명 서 있기도 좀 힘든 공간입니다. 아마 저기서도 영업을 했던 것 같고, 저희가 이제 조금 둘러봤던 것처럼 군데군데 빈 곳이 상당히 많았었어요.
이런 형태는 온전히 이제 내 거라고 판단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실제로 여기는 가벽이 되어 있지만 가벽이 되어 있지 않은 대부분의 점포들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내가 소유권 주장을 하고 싶어도 주장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은행에서 대출을 해줄 때는 벽을 기준으로 해서 어느 게 네 거야라는 구분이 돼야 되는데 내 거, 너 거 구분이 없이 벽체가 없는 것들은 담보를 잡을 때도 상당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런 형태는 최초에 분양을 했을 때는 당연히 대출이 잘 나왔을 겁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아파트를 처음에 분양을 받았을 때 집단 대출을 일으켜 가지고 주민의 신원을 놨다고 하더라도 연계된 은행으로 집단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런 형태도 마찬가지로 최초에는 아마 집단 대출 형태로 해서 대출이 잘 됐을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내가 매도를 했었을 때 받아가는 사람이 대출이 안 됩니다. 온전히 내 돈을 넣고 그 돈으로만 이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출 없이, 한마디로 레버리지 없이 투자를 해야 되는 형태가 바로 이런 형태입니다. 동대문에 있는 복합 쇼핑몰에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제가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렇게 지분 형태로 쪼개져 있는 테마 상가에는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동대문은 뭐 너도 나도 다 알다시피 대한민국 최고의 상권 중에 하나예요. 이게 앞으로 이제 어떻게 변모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지분권자가 뭐 3명 4명 붙어 있어요. 지분이 쪼개져 있고 칸막이도 없고 누가 누군지도 모르는 테마 상가는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이거와 비슷한 형태가 뭐냐, 그게 바로 비즈니스 호텔입니다. 비즈니스 호텔처럼 확정 수익이 나 있는 거, 1년 동안 몇 프로를 주겠다라고 확정 수익이 나 있는 테마 상가는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투자해야 될 상가 말고 하지 말아야 될 거, 또는 했을 때 어떤 상가는 조심해야 되는지, 그런 형태로 해서 다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같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상가 투자 전문가 레노입니다. 감사합니다.